좋아요, 구독. 네, 그 다음은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죠.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이클 입장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의 대부분의 흐름들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IT 기기들, 뭐 어떤 PC부터 스마트폰부터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강하게 수요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쭉 빠지다가 이제 약간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들이죠. 그러면 보통 많이 써봐야 5년일 거고 그럼 3년부터 이제 교체 수요가 들어온다. 근데 제조사들이 어떠냐면은 그러면 내 거 팔기 위한 약간 뭔가의 좀 세일즈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이번에 노트북 지난번까지 LCD 쓰셨죠? 예. OLED 한번 쓰셨. 이거 보세요. 짜잔! 이러면서 화사한 걸 막 보여주려고 하고 솔직히 화사진 않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장점이 저전력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잠깐만 왠지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 좀 네, 느린 것 같고 좀 많이 바꿀 때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 열심히 하셔서 노트북 많이 써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2년 반 정도가 되니까 좀 여기저기 삐걱거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넘어갔을 때 그래도 많이 안 쓰셨다고 하게 되면 3, 4년이면 또 교체 수위가 나올 텐데 이런 변화와 함께 또 거기다가 나오는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클라우딩을 비롯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인터넷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다 어느 정도 또 추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쪽은 꾸준히 증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저희가 보던 IT 쪽은 많이 위축됐다가 살아나는 쪽, 어떤 데이터 센터용 뭐 서버 쪽은 유지가 되는 쪽.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살아나는 것과 이 정도까지 합친다 그러면 이게 업황이 그나마 나아지는구나. 라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AI. 이걸 통해서 나오는 획기적인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시장 흐름들이 이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AI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즉 AI 같은 경우도 산업별로 다 쓰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만약에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가는데 AI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자율주행을 더 정교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제 뒤에 누워 있으면 됩니다. 차 가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칩들이 각 이 자동차 내부에도 있을 거고 거기다 이제 중앙에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나오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도조죠. 이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차량을 안전하게 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도 AI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을 무슨 저 반도체 쪽 내가 모르는 다른 쪽과 흐름이기 때문에 AI가 뭐든 말든 나는 2차 전지만 봐야 돼. 아닙니다.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라고 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IT 기기 모빌리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가게 되면 다 AI가 성능을 발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을 데려다 준다. 이동을 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기차의 성장도 AI 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다 유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돌아가려면 전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원을 어디서 공급합니까? 2차 전지에서 공급해서 받기 시작하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이제 저희가 뭐 옵티머스나 이족 보행 로봇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이거 이 안에 당연히 배터리팩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거기 그냥 LFP 넣을까요? 밖에 로봇 세워놨던데 겨울에 갔더니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이러고 있을 텐데 쓸까요? 좀 효율성 높은 걸 쓰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안전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쓰기 시작하는 변화와 그것도 거기면 로봇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를 안고 내가 판단하는 과정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로봇 쪽 아니면 또 다른 산업이 커질 때도 당연히 반도체의 흐름들은 커질 수밖에 AI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겠죠. 이러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반응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떨어져도 돼라고 하면서 밀립니다. 근데 차익 매물이겠지만은 이런 주가보다 산업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 내년도 성장합니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보여줬던 AI 칩을 팔면 파는 대로 딱 다 내보내게 되면 실적이 계속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나가는 게 지금
칩을 통해서 칩이 딱 들어온 다음에 거기다가 또 같이 들어오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HBM이라고 부르죠. 하이 밴드위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쭉 쌌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들어간 칩들이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한 6개 쪽 딱 구성돼서 나오는 게 H100 이게 나오다 보니까 만들려면은 뭘 합니까? 다 위에다가 어떤 기판 위에다가 뭘 다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전같이 뭐 납땜 하시죠? 납땜처럼 쭉 해서 본딩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때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 투자가 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TSMC가 보셨던 게 월 12,000장에서 이번에 실적 반영된 걸 보니까 월 15,000장 정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네. 하지만 TSMC 입장은 계속 뒤에서 엔비디아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투자를 계속해야 되겠죠. 내년 말 가게 되면 4만 장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확대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니라 월 4만 장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탑재되는 HBM은 어떻게 가라고요? 그것도 다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마 반도체 쪽에서 들어가는 HBM 시장들이 당연히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와 함께 딱 손잡고 있는 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나도 손잡아줘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what the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안 합니다. 일단은 안 합니다. 퀄리티 테스트 다 하고 그냥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손 잡아달라고 했더니 안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AMD가 그 대신 손을 떡 잡아줬습니다. AMD 땡큐. 그리고 또 계속 트라이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MD라든가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쭉 보다 보니까 저기는 지대들끼리 노네. 그러면 나는 삼성이랑 잡아야지. 하지만 AMD 입장 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쓰는 MI300X 같은 경우 다음 모델인데 자 이거 보면은 저 H100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4만 달러나 주고 사셨어요. 왜 투자 많이 하실 텐데 힘들 텐데 저한테 2만 5천 달러만 주세요. 지금 딱 그보다 성능 분명히 좋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가성비는 물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 들어가는 거에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관행이긴 한데 거기서 쓰는 이제 쿠다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작업하고 그걸 엔비디아 시스템과 함께 같이 접근했던 사람들이 AMD 시스템으로 바꿔서 뭘 한다 그러면 나 어색해서 작업 효율 안 올라요. 그냥 이쪽 하는 거 쓸게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높다고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됐겠죠. 또 운영비까지 바뀐다라고 하면 요인들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AMD도 좀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AMD 거 쓰건 뭐 지금 엔비디아 거 쓰건 지금 또 변화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은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니면은 또 들어오는 또 아마존이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자기 거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용으로 만들 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도 다 설계해가지고 파운드리 맡겼다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러면 모든 칩들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칩 주세요. 그러면 삼성이 쳐요. SK하이닉스가 쳐요. 어떤 건지 쓰겠죠. 입장으로 봤을 때는 HBM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은 당연히 얘네도 성장하는 부분이다. 이쪽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데 반영이 지금 속 시원하게 우리가 어디 퀄리티 테스트 통과했다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위축됐다가 턴하는 정도의 주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AI 쪽의 HBM과 관련된 쪽은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걸 반영하면서 위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과거에는 맨날 2등이었지만 지금은 기회를 잘 만나서 그걸 맞춰가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 더 남변화가 나오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참 좋아 이거 우리 SK 하이닉스가 다 하겠어 앞으로 저 얼마까지 갈까 그러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계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네. 지난번 13만 원대 들어왔던 때 가격을 또 시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업황이 아직까지 적자인 회사인데 여기까지 먼저 올라오는 건 좀 심하지 않아? 라고 하다 보니까 좀 멈춰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4분기나 아니면은 내년을 갔을 때 저희가 예상하듯이 이제 4분기 되면 빠르면 턴어라운드 아니 어려울 것 같아. 내년 가야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회복될 거야. 흑자로 전환될 거야. 라고 보는데 그 속도가 HBM으로 인해서 좀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부터는
성장 밸류를 더 주기 시작하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난 고점 때 15만 원대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을 시장이 밸류란 거는 시장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내가 주는 밸류는 이 정도 이상으로 됐다 비싸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시장의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같이 동참을 하는 거고 2차원인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장이 주는 밸류가 같이 확인이 되겠느냐?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겠죠. 그런 과정들이 내년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장비 회사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회사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뭐 한미반도체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미반도체 특성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무지 비쌉니다. 근데 지금 많이도 올라왔죠.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싼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가 위축되면 빨리 올라오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위로 못 치고 가는 게, 잠깐만, 저 연간 실적 내년 가봐야 한 1200억 정도 나올 텐데, 이거 시총 볼까요? 시총이 지금 이것도 6조입니다. 내년 나오는 거 대비해서 6조면 지금 60배입니다. 이것도 PR 60배짜리.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올해 받았던 수주와 이걸 반영돼서 처음으로 나올 수주를 반영되는 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1분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동향을 봤었을 때 그럼 과연 내년부터 실적들이 빠르게 파바바박 좋아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한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들어가겠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아마 이 상황 쪽에서는 이 6조대 부분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아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탄력을 강하게 받는 것보다 그냥 박스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흐름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을 뚜껑을 열었는데 이번 실적처럼 뭐 한 100억 분기 실적이 100억대 넘어갈 걸로 보는데 30억 나왔다. 이러면 내년 가차 없습니다. 내년 그냥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실적이 나올 시기까지 됐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고평가에 대한 실망감이 무지 커버리겠죠.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아마 변화들은 일단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상했던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에 걸맞게 변화를 보여주게 되면 그때는 이상이 없는데, 그게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HBM 관련된 장비들도 거품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그러면 다 우르르 무너졌다가도 만약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생산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HBM을 통해서 다음은 내년 HBM3E입니다. 이것까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들어가냐면 엔비디아의 H200이라고 하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내가 그 관련된 쪽으로 나는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종목과 아닌 종목들은 차이가 많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변화를 또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실적을 확인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출렁임 나왔다가도 또 올라가고 또 나왔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HBM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흔들림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도 뭐 고점에 이렇게 막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데 파는 게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100주 갖고 있다. 50주 정도까지는 팔아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의미 있는 자리까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런 자리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의미 있는 자리 들어왔을 때 차라리 고점에 팔았던 거 다시 들리고 거기다가 다시 추세 맞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좀 팔고, 이런 전략들이 훨씬 좋지. 항상 주식은 그렇더라고요. 이거 장기적으로 내가 가서 1000만 원 다 샀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잘 참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를 잘 참고 고점에서 빡 파는 것과 좀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그 흐름들을 맞춰서 대응하는 거, 돈을 어느 게 더 많이 벌까요? 라고 하게 되면 해본 결과 의외로 가치 비중을, 물론 이걸 정확하게 여기서 딱 맞춰서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더 빠져도 난 견딜 수 있겠지라고 한 자리, 이 정도면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배가 날 게 한 13배 정도쯤 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더 시장을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좀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거 좀 살 때 자리를 좀 생각하다 보면은 막 검색해가지고 뉴스나 아니면 이 관련된 쪽에 내가 오히려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변에 옆에 부장님이 야, 나 요즘 HBM 종목 글이 뜬다고 그러는데 HBM 김 과장 뭔지 알아?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보지. 그래서 HBM이란 말이죠. 나올 수 있는 내가 전문가가 돼 있어요. 벌써. 그런 열정과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거 마스터했죠.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나옵니다. 거기 또 해서 또 나오게 되면 또 이런 매매해보고 공부해보고 하게 되면 나도 어느새 모르는 전문가가 돼 있죠. 섹터를 하나씩 넓혀갈 때마다 다음 사이클이 오고 다음 변화 올 때마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이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음에는 여전히 확장됩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동향들이 이제는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게 되면은 아마 또 흔들림이 심할 수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하시되 거의 다 대부분 업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년을 기대자. 지금 당장 얘기를 해줄 수 없다. 대표적인 회사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쭉 올라가다가도 오늘 뭐 녹화일 기준으로 다시 빠지긴 하지만 이때 나왔던 얘기들은 내가 비밀 협약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이거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분야들은 체크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